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보험주치 운영자 홍팀장입니다. 대화보험 초보자를 위한 대화보험 가입 요령 10번째 시간입니다. 대화보험 가입 요령 10단계 백세 만기 대화보험 보험료 절감 방법 첫 번째 복층 설계입니다. 백세 만기 대화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병력과 상관없이 장기간 안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백세 만기 대화보험의 가장 큰 단점은 보험료가 비싸다는 점입니다. 이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복층 설계와 혼합 설계, 그리고 보장기간과 보험료 납기를 조정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복층 설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태아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태아보험 한 상품에 실손의료보장과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질병 및 상해 후유장애, 태아 관련 보장, 수술비, 입원 일당 등등의 보장들을 구성해서 가입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 4월부터 태아보험 가입 방법이 변경되어 예전과 같이 한 상품으로 태아보험을 가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태아보험에 실손의료보장을 제외한 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질병 및 상해 후유장애, 태아 관련 보장, 수술비, 입원 일당 등등의 보장들을 구성할 수 있지만 실손의료보장은 별도의 단독 실손의료보험만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도 단독 실손의료보험은 판매되고 있었지만 종합보험을 가입할 경우 구태여 실손의료보장을 별도로 가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택의 여지 없이 실손의료보장은 별도의 단독 실손의료보험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태아보험과 단독 실손의료보험 두 상품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독 실손의료보험은 2009년 8월부터 금감원에서 보장 조건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변경을 거쳐 현재 이루고 있으며 보험사에 따라 위험률과 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모든 보험사의 보장 조건은 동일합니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모두 1년 자동갱신, 15년 재가입 조건입니다. 따라서 지금 알아보시는 태아보험은 단독 실손의료보험을 제외한 태아보험을 어떤 상품으로 선택하고 어떤 특약으로 구성하여 어떤 방법으로 가입할 것인가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설명드리는 백세 만기 태아보험의 복층 설계는 태아보험의 각 특약별 보장기간을 다르게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장기적으로 중요한 보장은 백세 만기 또는 80세 만기로 구성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보장은 암, 뇌혈관 질환, 뇌졸중, 허혈성 심장질환, 급성심근경색, 후유장애 등입니다. 이러한 보장들은 아이가 성장하여 성인이 된 이후 중요성이 더 커지는 보장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보장들입니다. 그리고 중단기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보장은 30세 만기 또는 그 이하로 구성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특약들은 영유아 및 성장기의 효율적인 특약들과 입원 일당, 그리고 보장금액이 작은 소액 수술비나 소액 진단비들입니다. 일부 특약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상해 후유장애는 매우 중요한 보장입니다. 아기의 성장기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중요한 보장입니다. 이러한 보장은 100세 만기나 80세 만기로 구성합니다. 질병 후유장애 또한 중요한 특약이나 보험료 예산에 따라서 30세 만기 또는 80세 만기로 구성합니다. 질병 후유장애의 보장기간은 100세 만기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100세 만기로 구성할 경우 80세 만기보다 보험료가 매우 비싸기 때문에 100세 만기로 가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질병 후유장애는 보장의 성격상 주산기 및 영유아기 그리고 노년기에 그 중요성이 더 커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예산을 감안할 때 30세 만기로 구성하기도 합니다. 암진단비,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또한 성인 이후 중요한 보장이기 때문에 100세 만기나 80세 만기로 구성합니다. 상해 입원 일당이나 질병 입원 일당은 성인보험회사는 적극 추천드리는 보장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보험료 대비 보장금액이 크지 않아 가성비가 매우 떨어지는 특약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장기간 입원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활용도가 있겠지만 장기간 입원할 가능성과 보험료를 감안할 때 효율성이 매우 낮습니다. 일주일이나 보름 정도 입원할 경우 보장받는 보험금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는 신생아 시기와 영유아기 시기에는 보장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태아보험에서는 구성할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장은 100세 만기나 8세 만기가 아닌 3세 만기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세 만기로 구성하더라도 아기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는 시기 전후에서는 아기의 건강 상태를 감안하여 삭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계략진단비와 같이 보장금액의 수십만원 정도의 보장은 아이가 성인이 된 시점 이후에는 실질적인 보장으로서 가치가 낮기 때문에 3세 만기로 구성합니다. 장기 이식 수술비의 경우 발생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보장금액이 크고 그에 반해 보험료는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는 데 좋은 보장으로서 8세 만기로 구성합니다. 장기 이식 수술비는 100세 만기 구성이 불가합니다. 그럼 복층 설계 시 보험료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설계서에서는 모든 특약을 100세 만기로 구성하였습니다. 암 직접치료 입원 일당, 시청각질환 수술비, 충수염 수술비, 호흡기 관련 질병 수술비, 일반사항의 입원 일당, 질병 입원 일당, 일반사항의 중환자실 입원 일당, 질병 중환자실 입원 일당, 골절 수술비, 깁스 치료비, 화상 수술비, 응급실 내원비, 응급인 경우, 응급실 내원비, 비응급인 경우, 특정 전염병 진단비, 결핵 진단비. 이러한 담보들은 보장금액이 크지 않고 대부분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장기간 보장받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장금액이 크지 않거나 보장 대비 보험료의 효율성이 낮은 보장들을 3세 만기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암 직접치료 입원 일당부터 결핵진단비까지 모두 3세 만기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보험료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0세 만기로 설계한 위 구성안에서는 전체 보험료도 59,289원에서 26,860원으로 50% 이상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세 만기라고 해서 모든 특약을 100세 만기로 구성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복층 설계를 활용하여 태아보험을 구성하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보험주치 주소와 상담 신청은 화면 아래를 참조하시고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